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병원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니까 보호자랑 오래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날 중요한 회의 있어.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아이 낳을 때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죠. 시어머니 병수발도 혼자 들었습니다. 항상 나는 뒷전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바쁜 사람이니까, 돈은 잘 벌어오니까,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 40해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요. 창밖에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회의 간다던 남편 차가요. 그 차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아세요? 회의장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방향이었어요. 집에 와서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펼쳐보니까 골프 기록이 빼곡하더라고요. 3년치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전부 수요일이었습니다. 내가 병원 가는 날이요. 내가 혼자 검사받고 진료받던 그날마다 남편은 골프를 쳤더라고요. 작년 대장 내시경 받은 날, 남편은 베스트 스코어를 갱신했더군요. 재작년 갑상선 검사 받은 날, 남편은 친구들이랑 내기 골프를 했더라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눈앞에 스쳐갔어요. 신혼 때 입덧으로 쓰러질 것 같던 날, 애 낳고 분만실에서 혼자 울던 날, 시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며칠 밤을 새우던 날, 전부 혼자였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가족 사진 속에서 나를 찾아봤습니다. 알겠더라고요. 나는 항상 뒷줄이었구나. 가운데는 늘 남편과 아이들이었고 나는 구석에 서 있었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63세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말입니다. 더 늦기 전이잖아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그제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40년 동안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안 했잖아요.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창피하다고. 손주 못 보게 하겠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듣다니.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요. 그런데 합병증이 생겼어요. 재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러려고 이혼하겠다고 했나? 그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손주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과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화해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40년을 참았던 여자가 63세에 찾은 두 번째 봄.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요. 본 사연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세요? 저희 채널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숙의 이야기 들어갑니다. 챕터 1 오늘도 혼자 가는 병원. 새벽 5시. 박현숙은 무릎에서 올라오는 통증에 잠을 깼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여 보았지만 시큰거리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현숙은 한숨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옆자리에서는 남편 김종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은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을 절뚝이며 거실로 나온 현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 보호대를 꺼냈습니다. 보호대를 차면서 현숙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정형외과 정밀검사. 다음 주면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 설명도 있고 수술 일정도 잡아야 하니까요. 지난번 진료 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현숙은 안방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40해를 같이 살았는데도 부탁 한 번 하는 게 쉽지 않았죠. 현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리는 동안 해가 떠올랐습니다. 밥이야? 종태가 잠옷바람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죠. 현숙은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앉아. 된장국 끓였어. 종태가 의자를 끌어앉으며 하품을 했습니다. 현숙은 밥을 푸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종태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일? 종태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숙은 국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있는 날이야.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 아, 그거. 종태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밥을 떴습니다. 현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같이 오래. 종태가 밥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죠. 수요일이라고? 그날 안 돼. 왜? 중요한 회의 있어. 퇴직자 모임 정기총회야. 내가 총무인 거 알잖아. 현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총회가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해? 종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았죠. 그래, 알았어. 뭐,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검사 받는데 보호자가 꼭 필요해? 의사 선생님이 같이 오래서 그래. 검사 결과 나오면 나중에 얘기해줘. 어차피 수술은 내가 같이 가야 하잖아. 종태가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현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죠. 식사를 마친 종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베란다에서 골프채 좀 손볼게. 그래.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치웠습니다. 베란다에서 철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버린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같이 가자고 해줬으면. 입안에서 맴돈 말이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숙은 일찍 일어나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찼습니다. 거울 앞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며 얼굴을 살폈죠. 주름이 부쩍 늘었습니다. 63,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현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종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병원 간다. 그래. 종태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죠. 현숙은 잠시 멈춰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그 등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잘하고 와. 응, 저녁은 간단히 먹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현숙은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중앙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숙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그 차는 분명 종태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이 똑같았죠. 그런데 차가 향하는 방향은 퇴직자 모임 회관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숙은 몸을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현숙을 살폈습니다. 현숙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회의라며, 중요한 회의라며. 그런데 왜 골프장 방향으로 가는 거야? 현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다른 차였을 수도 있어. 검은색 SUV가 우리 차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현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숙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성함 적어주세요. 현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란 앞에서 펜이 멈췄죠. 잠시 망설이던 현숙은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없음. 그 두 글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 옆에는 보호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아주는 할아버지, 엄마 옆에서 접수중을 들고 있는 딸. 현숙은 시선을 떨구며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40해를 살았는데 검사 한 번 같이 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현숙은 가방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까 본 검은색 SUV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 차였을까? 정말 골프장으로 간 걸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챕터 2 쌓이고 쌓인 40년. 검사를 마친 현숙은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검사 자체는 무사히 끝났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는 꼭 보호자와 함께 오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아까 본 장면을 떠올렸죠. 골프장 방향으로 빠지던 검은색 SUV. 설마.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종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죠. 현숙은 거실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남편의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종태가 좋아하는 가죽 의자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숙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뭘 찾으려는 건지 자신도 잘 몰랐죠.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종태 씨는 정말 회의에 간 거라고. 현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와 문구류 사이에서 낡은 가죽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숙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골프 라운딩 기록이었죠. 현숙은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파인밸리 골프장 92타, 4월 첫째 주 수요일 그린힐 골프장 88타, 5월 셋째 주 수요일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90타, 모두 수요일이었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내가 병원 가는 날, 내가 혼자 검사받고 혼자 진료받던 그날들. 현숙은 작년 기록을 찾았습니다. 10월 둘째 주 수요일, 그날은 현숙이 대장 내시경을 받은 날이었죠. 수첩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크밸리 골프장 85타, 베스트 스코어 갱신. 현숙은 수첩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작년 갑상선 검사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역시나 골프 기록이 있었죠. 3년 전 허리 MRI 찍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아니었어.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아니었어. 수첩이 현숙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졌죠. 현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죠. 저녁 7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종태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왔어.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네. 현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그래, 손 씻고 와. 종태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도마 위에 올려놓은 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종태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피곤해. 회의가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몰라. 검사는 잘 받았어? 응. 현숙은 짧게 대답하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었죠. 종태는 눈치채지 못하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 다음 주에 나온대. 그래, 잘 됐네. 밥 먹자, 배고파? 현숙은 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현숙은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죠. 종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 좀 줘봐. 현숙이 소금통을 건넸습니다. 종태가 국에 소금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안건을 정리했거든. 다들 잘했다고 하더라. 그래. 내년에 총무 연임하라는 얘기도 나왔어. 내가 꼼꼼하게 잘한다고. 그렇구나. 현숙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종태는 현숙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계속 떠들었죠. 그날 밤 현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종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23세 시집와서 아이 둘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신혼 때부터 혼자 산부인과에 다녔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종태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죠. 큰아들 준호 낳을 때도 분만실 앞에는 친정엄마만 있었습니다. 종태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회사에 남았죠. 현숙은 혼자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현숙 혼자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종태는 아들이니까 효도해야 한다면서도
병원에는 잘 오지 않았죠. 장례까지 현숙이 다 치렀습니다. 종태는 상주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요. 현숙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죠. 오래된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죠. 먼지를 털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명절 사진. 현숙은 사진 속 자신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뒷줄이네. 사진마다 현숙은 구석에 서 있거나 맨 뒤에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늘 종태와 아이들이었죠. 현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문득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현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는 뭐였을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 살림하는 사람. 아픈 시어머니 대신 돌봐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을까? 동이틀 무렵 현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뿌연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었죠. 현숙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혼. 현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40해를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현숙은 그 생각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오른 단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새벽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안방에서 종태가 기지개 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사무연이 아닌 만남.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죠. 종태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테니까. 현숙은 접수를 마치고 정형외과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 현숙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오말순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죠. 말순은 운동복 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너 여기 웬일이야? 현숙이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죠.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복지관에서 요가 봉사하고 오는 길에 들렀지. 요가 봉사? 너 요즘 그런 것도 해? 응, 재작년에 자격증 땄거든. 복지관 어르신들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말순이 현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숙은 친구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았죠. 5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있어? 어디 아파?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현숙은 무릎을 가리키며 대답했죠.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어머, 많이 아파?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 오르내릴 때 힘들어.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왔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빈자리만 보이자 말순이 물었죠. 남편분은 안 오셨어? 그 한마디에 현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어졌죠. 말순은 친구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현수가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시간 많아. 검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 오랜만에 얘기 좀 하자.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 상담은 금방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정대로 다음 달에 수술하자고 했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은 비워두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현숙은 말순과 함께 병원 지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커피가 나오자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현숙은 커피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순아, 너 이런 적 있어? 어떤 거? 남편한테 뭔가 부탁하는 게 무서운 거. 거절당할 게 뻔해서 말을 못 꺼내는 거. 말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죠. 지난주에 병원 검사 있었어.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했는데 종태 씨한테 부탁했거든. 그래서 퇴직자 모임 회의 있다고 안 된대. 중요한 회의라고.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혼자 택시 타고 갔어. 그런데 가는 길에 종태 씨 차를 봤어. 차를? 골프장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집에 와서 서재를 뒤졌어. 골프 수첩이 있더라고. 3년치 기록이 다 적혀 있었어. 내가 병원 가는 날마다 골프를 쳤더라고. 단 한 번도 회의가 아니었어. 현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순이 손을 뻗어 현숙의 손을 잡았죠. 40년을 살았는데 검사 한 번 같이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혼자 산부인과 다니고 혼자 애 낳고 혼자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어. 40해 동안 다 혼자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나는 뭐였을까? 그냥 밥 해주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현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말순은 한참 동안 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아, 나도 그랬어. 현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죠. 나도 똑같았어.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았지. 회사 일 핑계, 접대 핑계, 늘 바쁘다고만 했어. 퇴직하고 나서는 산악회에 빠져 살더라고. 매주 주말마다 산이야. 나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암수술 받은 거 알지?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방암 초기였다고 들었죠. 수술날 아침에 남편이 뭘 했는 줄 알아? 뭐래? 오늘 산악회 정기 산행이라고.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래. 수술 끝나면 연락하라고 하고는 배낭 메고 나가더라고. 현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술날 산에 갔어? 응. 나 혼자 수술실 들어갔어. 마취되기 전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말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술 잘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 떴는데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보호자분 연락이 안 된대. 저녁 때 남편이 왔어. 산에서 내려오느라 연락을 못 받았다면서. 단풍이 예뻤다고 사진 보여주더라. 말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죠. 그래서 나 이혼했어. 현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혼? 응, 5년 전에. 너 이혼했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말하기 쑥스러웠어. 그때는 말순이 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숙아, 후회 안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야. 현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5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60 넘어서 혼자 어떻게 사나 싶었지. 근데 있잖아.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나 같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 모임? 두 번째 봄이라고. 황혼 이혼한 여자들 모임이야. 거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말순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현숙에게 건네며 말했죠. 혼자 끙끙 앓지 마. 나한테 연락해. 언제든지. 현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봄.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죠. 현숙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4결심. 말순과의 만남 일주일 후. 현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봄. 작은 글씨가 자꾸만 눈에 밟혔죠. 종태는 오늘도 퇴직자 모임에 갔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현숙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골프장에 갔겠거니 생각하며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현숙은 휴대폰을 꺼내 말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임에 가보고 싶다고. 말순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죠. 내일 오후 2시에 복지관에서 모임이 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현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날 오후 현숙은 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현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졌죠. 현수가 왔구나. 말순이 안에서 나와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한 얼굴로 웃으며 안으로 이끌었죠.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복지관 2층 작은 강의실에 여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되어 보였죠. 나이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습니다. 현숙이 들어서자 시선이 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맨 앞자리에 앉은 칠순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눈빛이 맑았죠. 말순이 현숙을 소개했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박현숙 씨, 반가워요.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 모임 만든 사람이에요. 순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숙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죠. 순자가 현숙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그냥 이야기 듣기만 해도 돼요. 현숙이 자리에 앉자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으니까 제 이야기부터 할게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해로한 남편한테 이혼당할 뻔했어요. 이혼당할 뻔요? 현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죠. 3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했는 줄 알아요? 요양원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프니까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아플 때 다 간호했는데. 현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죠. 딸이 알고 펄쩍 뛰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아빠랑 인연 끊겠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죠. 직접 이혼하자고요? 네.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났어요. 지금은 딸네 근처에서 혼자 살아요. 치매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현숙은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표정이 밝았죠. 다른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였죠.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정희 씨. 박정희라고 불린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살았어요.
월급을 한 번도 제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죠. 남편분이 경제권을 쥐고 계셨군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30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거기서 생활비 빼고 남는 게 없었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한 달을 모아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녔어요. 자기 돈은 자기 맘대로 쓰면서 저한테는 30만 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다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 받고 처음으로 제 통장을 가졌어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 기분 아세요? 60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는 기분. 현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죠. 모임이 끝난 후 말순이 현숙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현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죠.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말순이 현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결정은 천천히 해도 돼. 근데 혼자 끙끙 앓지는 마.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죠. 여기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처야. 상담은 무료래. 이야기만 들어봐도 도움이 될 거야. 현숙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쥐었죠. 다음 날 오전, 현숙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 위압감을 주었죠. 현숙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젊은 여자 변호사가 현숙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박현숙이에요. 현숙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게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현숙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혼자 다닌 병원, 골프 수첩, 3년간의 거짓말. 민정은 조용히 듣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재산 현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숙은 알고 있는 대로 말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종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보험 몇 개.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머니, 재산 분할은 정당한 권리예요. 40년 내조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정말요? 그럼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신 거잖아요. 남편분 재산의 절반은 어머니 몫이에요. 현숙은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민정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 정리부터 하세요. 통장,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는 대로 모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숙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죠. 결혼 초부터 모아둔 통장 3개, 보험증권, 아파트 등기부등본. 현숙은 대학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표지에 글씨를 썼죠. 내가 받아야 할 것들. 현숙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적어가며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종태가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보았죠. 뭐해? 현숙이 얼른 노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 좀. 뭘 정리해? 오래된 서류들. 버릴 거 추리는 중이야. 종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퍼줄까? 아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종태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숙은 닫힌 노트를 바라보았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현숙은 노트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5 이혼 통보. 재산 정리를 마친 다음 주 일요일 저녁. 현숙은 식탁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종태가 좋아하는 갈치조림도 올렸습니다. 종태가 식탁에 앉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갈치조림이네. 그냥 먹고 싶어서. 현숙이 마주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숨겼죠. 종태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갈치 먹네. 현숙은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종태가 고개를 들었죠. 왜 안 먹어? 종태 씨? 응? 할 말이 있어. 종태가 갈치를 씹다가 멈췄습니다. 현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뭔데? 현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입을 열었죠. 우리 이혼하자. 종태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종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밥 먹다가 농담은. 농담 아니야. 현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종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죠. 야, 진심이야? 응.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장으로 가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죠.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알지? 종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골프 수첩이었죠.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서재에서 찾았어. 3년치 기록 다 봤어. 회의라며. 중요한 회의라며. 3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아니었더라.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병원 가는 날마다 골프를 쳤더라고. 혼자 택시 타고 검사 받으러 갈 때 당신은 골프장에서 스코어 기록하고 있었어. 종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변명 안 들어도 돼. 현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40년 동안 난 항상 다음에였어. 애 낳을 때도 다음에, 시어머니 병원 갈 때도 다음에, 내가 아플 때도 다음에. 항상 나는 뒷전이었어. 현수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바빠서 그랬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바빴어? 뭐가 바빴어? 현숙이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 내가 대장 내시경 받은 날이야. 당신은 오크밸리에서 베스트 스코어 갱신했더라. 재작년 3월. 내가 갑상선 검사 받은 날. 당신은 파인밸리에서 친구들이랑 내기 골프했더라. 종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이혼까지 할 일이야? 40년이야, 종태 씨. 40년 동안 참았어.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혼 때 입덧심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당신 뭘 했어? 회사 일이 바쁘다고. 준호 낳을 때 분만실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야. 당신은 중요한 미팅 있다면서 회사에 있었잖아. 그때는 진짜 바빴어. 승진 앞두고 있었잖아. 그래, 알아. 항상 뭔가가 있었지. 나보다 중요한 뭔가가.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종태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현숙아,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 잘할게. 골프 끊을게. 병원도 같이 갈게. 이제부터 다 같이 할게. 종태가 현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숙이 손을 뒤로 뺐죠. 늦었어. 뭐, 40년 동안 할 기회가 있었어. 근데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잘하겠다고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현숙아,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현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40년 동안 억지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자의 길 가자. 현숙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태 앞에 내려놓았죠. 협의 이혼 서류야.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 종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애들은 알아? 내일 이야기할 거야. 당신도 같이 있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어.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갈치조림이 식어가고 있었죠. 밥 먹어. 난 방에 들어갈게. 현숙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태는 홀로 식탁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죠.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종태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죠. 현숙이 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항상 나는 뒷전이었어. 40년 동안 참았어. 종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새벽녘 종태가 현숙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종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닫힌 문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종태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죠. 다음 날 아침 현숙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종태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죠. 잤어? 아니. 종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숙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죠. 오후에 준호 온다. 그때 같이 이야기하자. 종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말없이 밥을 먹었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챕터 6 실현. 그날 오후 3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현숙이 문을 열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수진이 함께 있었죠. 준호가 무뚝뚝하게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그래, 들어와. 현숙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종태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평소와 달리 TV도 켜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앉아라. 종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현숙이 차를 가져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이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준호야,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네. 나랑 아버지가 이혼하기로 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높였죠. 뭐라고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죠. 여보, 일단 앉아서 얘기 들어봐. 아니, 이게 말이 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분노를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죠. 준호야, 진정하고 앉아. 진정이요?
엄마가 갑자기 이혼한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준호가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뭔 짓을 한 거예요? 바람이라도 피운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종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숙이 입을 열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엄마가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대체 왜요? 이유는 길어.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워. 그럼 뭐 때문에요?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호야, 목소리 낮춰. 못 낮춰요. 창피하게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손주한테 뭐라고 해요. 그 말에 현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말렸죠. 여보, 제발 좀 진정해. 어머니 말씀 좀 들어봐. 당신은 빠져. 준호가 아내마저 밀어냈습니다. 수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죠. 준호가 다시 현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혼하면 손주 못 보실 줄 아세요. 현숙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준호야, 민준이 생각은 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했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야,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종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가 멈칫했죠. 나 때문에 엄마가 이혼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화내. 왜 엄마한테 그래? 아버지, 손주 못 보게 하겠다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종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냥.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만하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 우리 일단 가자.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다 말고 돌아보았죠.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현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죠. 종태가 멍하니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현숙이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죠. 처음으로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그 주 금요일, 현숙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말순이 보호자로 함께 왔죠. 종태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죠. 현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사흘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부위가 붓고 열이 났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감염이 생겼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현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수술이요? 네. 빨리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께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나가고 현숙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죠. 이러려고 이혼하겠다고 했나? 아들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주 못 보실 줄 아세요. 현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들어왔죠. 현숙의 얼굴을 보더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재수술해야 한다며. 응, 괜찮아. 요즘 의술이 좋잖아. 잘 될 거야. 말순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말순아, 나 잘한 거 맞아? 뭐가? 이혼. 준호가 손주 못 보게 하겠다고 하더라. 민준이 보고 싶은데 얼마나 컸을까? 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순이 손을 꼭 쥐며 말했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야, 박현숙.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고 살았으면 병은 더 일찍 왔어. 스트레스가 병 만드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아들은 시간 지나면 이해해. 걔도 엄마 새끼야. 다음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사투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숙이 어디가 아프다고 여기 누워있어. 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새벽 버스 타고 올라온 모양이었죠.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왔어? 말순이가 연락했어. 우리 동생 수술한다고. 영자가 침대 옆에 앉으며 현숙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고생 많았지. 언니가 왔으니까 걱정 마. 영자가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현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 있어. 영자가 현숙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숙은 언니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한참을 울다가 현숙이 물었습니다. 언니, 나 잘한 거 맞지? 뭐가? 이혼. 이 나이에 이혼하겠다고 한 거. 영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말리려고 했어. 60 넘어서 무슨 이혼이냐고. 근데 말순이한테 얘기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현숙이 4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영자가 현숙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언니는 네 편이야. 현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죠. 내일 재수술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현숙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챕터 7화에 재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감염 부위를 깨끗이 제거했다고 했죠. 현숙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언니 영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깨어났네. 수술 잘 됐대. 언니. 현숙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물을 적신 솜으로 현숙의 입술을 닦아주었죠. 말하지 마. 쉬어. 현숙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 기운이 덜 풀려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영자가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하고 밤에는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말순도 틈틈이 들러 과일을 깎아주었죠.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죠. 손에는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현숙의 눈이 커졌죠. 수진아,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5살 꼬마가 침대에 매달리며 소리쳤죠. 할머니 아파요? 민준이가 뽀뽀해 줄까요?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를 끌어안으며 볼에 입을 맞췄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준이도요. 근데 아빠가 안 간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얼른 아이를 받으며 말했죠. 민준아, 저기 가서 자판기에서 주스 뽑아올까? 여기 동전. 네. 민준이가 동전을 받아 쪼르르 뛰어나갔습니다. 영자가 눈치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죠.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커피 마시고 싶네. 영자가 나가자
병실에 현숙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그날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주 못 보게 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진아. 현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시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현숙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근데 오빠는 잘 몰라요. 준호가? 네.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요. 민준이 밥 먹이고 재우는 건 다 제 몫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너무 외로워요. 같이 사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어머니도 그러셨죠? 현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오빠가 나중에 저한테도 그럴까봐 무서워요. 아버지처럼. 수진아. 현숙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마음 안다. 근데 준호는 아직 몰라서 그래. 가르쳐줘야 해. 가르쳐요? 응. 내가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말 안 하면 몰라. 나도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참았거든. 그러다 이렇게 됐어. 현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민준이도 데리고 와줘서. 어머니, 준호한테 시간 좀 줘. 걔도 엄마 새끼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주스를 들고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사과 주스 사왔어요. 우리 민준이 고맙네. 할머니 줄 거야? 응. 할머니 아프니까 민준이가 드릴게요. 민준이가 빨대를 꽂아서 현숙에게 건넸습니다. 현숙은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주스를 받았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마음도 함께 달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병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문 틈새로 익숙한 구두가 보였죠.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현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현숙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요. 손주 얘기까지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병원 혼자 다니신 거, 골프 수첩 얘기 다 들었어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말 안 했는데. 현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야. 근데 준호야,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엄마 노릇만 했어.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어깨가 들썩였죠.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저도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너무 외롭다고. 같이 사는데 혼자 같다고. 준호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저 반성했어요. 집에 가면 좀 달라지려고요. 현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죠.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준호야. 네.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최선이었어. 돈 벌어오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살았어. 다만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원망하면 내 마음만 힘들어. 그냥 이해하려고 해. 아버지도 그 시대 남자야. 배운 대로 산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이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죠. 근데 너는 달라야 해. 수진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줘. 말 안 해도 알아줘. 그게 남편 노릇이야. 네, 엄마. 알겠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숙이 미소를 지었죠.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어나면 우리 집에 와요. 민준이도 보고. 고마워. 근데 엄마는 괜찮아. 말순이네 근처에 방 구해놨어. 혼자 사시게요? 응.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준호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걱정 마. 엄마 친구들 많아. 외롭지 않아. 엄마, 자주 보자. 민준이 데리고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다 잘 될 거야. 챕터 8 두 번째 봄.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2달 후, 현숙은 퇴원해서 세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말순네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크지 않았지만 현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현숙은 빈 방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늘 남편 집, 시댁집이었죠. 이제야 진짜 내 집이 생긴 거야. 현숙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산 분할은 생각보다 잘 끝났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위자료를 받았죠. 변호사 민정이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현숙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죠. 박현숙님 통장입니다. 은행 직원이 건넨 통장에 적힌 이름. 박현숙. 40해 만에 처음으로 자기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현숙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사 당일 2번째 봄모임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도착했죠.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 집들이 선물이에요. 어머, 이게 뭐예요? 제라늄이에요. 키우기 쉬워요. 물만 주면 잘 자라요. 순자가 화분을 창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마음껏 살아. 현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가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뭘? 내가 용기 있는 거야.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정희와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과일과 반찬을 들고 왔죠. 좁은 오피스텔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현숙 씨, 냉장고에 반찬 넣어둘게요. 여기 커튼 달아드릴까요? 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말순이 옆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때, 좋지? 응. 이런 게 가족인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내 가족이야.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복지관에서 말순과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동작이 어색했죠. 현수가 팔을 이렇게 올려봐. 말순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현숙이 따라하다가 비틀거렸죠. 어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정말? 응. 첫 달은 매일 근육통에 시달렸어. 근데 지금은 봐. 얼마나 유연해졌어. 말순이 다리를 쭉 뻗어 보였습니다. 현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꾸준히 하면 돼.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가뿐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예전보다 덜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종태라고 떴죠.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래. 잘 지내? 응, 잘 지내. 당신은? 나도 뭐.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몸은 좀 어때? 무릎은? 많이 나아졌어. 요가 배우니까 좋더라. 그래, 다행이다. 가끔 연락해도 돼? 현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괜찮아.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40년을 함께 했으니 그 정도 안부는 나눌 수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두 번째 봄 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죠. 현숙은 생애 처음으로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현숙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바다 냄새다. 좋지? 제주도 처음이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신혼여행 때 왔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40년 전이네. 어머, 그럼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네. 그러게.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현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야, 창문 닫아. 머리 다 헝클어져. 정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바람이 좋아. 첫날 저녁 해변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전복죽이 나왔죠. 여자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현숙 씨, 어때? 제주도. 순자가 물었습니다. 현숙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63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여행이야. 무슨 소리야? 전에는 늘 남편 따라다녔어. 남편이 가자는 데 가고, 남편이 먹자는 거 먹고,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현숙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말순이 현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이 다니자. 그래, 다음엔 어디 갈까? 일본 어때? 온천 가보자. 정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와하고 환호했죠. 좋아, 일본 가자. 온천, 온천.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숙소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지난달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었습니다.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자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이혼 생각 중인데 용기가 안 나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을 해요. 3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혼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애들은 참으라고 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현숙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저도 40년 참았어요. 그러다 더 늦기 전에 결심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현숙이 여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무섭고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 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행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여자를 안아주었죠. 천천히 생각해요. 결정은 당신 몫이야.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월의 어느 날, 현숙은 손주 민준이의 유치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현숙은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우리 민준이 졸업하는데 빠지면 안 되지. 민준이가 무대에 올라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였죠. 현숙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 부모가 섰죠. 현숙이 뒤에 섰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같이 찍어도 돼? 종태였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었죠.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 종태가 현숙 옆에 섰습니다. 거리를 두고 서 있었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숙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사진을 찍고 나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밥 같이 먹어요. 아버지도요. 현숙이 종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종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같이 먹어도 괜찮겠어? 그래. 민준이 졸업인데. 다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현숙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생 돼요. 그래, 우리 민준이 다 컸네. 할머니도 학교 오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입학식도 갈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현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혼했지만 가족이 끝난 건 아니구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종태가 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건강해. 몸 챙기고. 당신도. 담담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죠.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숙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봄이었습니다. 두 번째 봄. 현숙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죠. 민준이의 환한 웃음, 준호와 수진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조금 떨어져 선 자신과 종태. 현숙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보여. 버스가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죠. 현숙의 두 번째 봄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0년을 참았던 여자가 63세에 새 출발을 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도 저랬어. 나도 혼자 병원 갔어. 나도 항상 뒷전이었어.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참고, 남편한테 참고, 자식한테도 참았죠. 내 목소리를 내면 버릇 없다고 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40해 동안, 50년 동안 평생을. 그런데 말입니다. 참는다고 행복해지던가요? 참는다고 가족이 고마워하던가요? 아닙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당연해지더라고요.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양보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뒷전인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현숙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40년을 참았더니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힘든 줄, 외로운 줄, 서러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했으니까요. 참고 또 참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말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표현을 해야 알아요.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숙의 선택이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참아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숙의 문제는 후자였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쌓이기만 했죠. 40년 동안 쌓인 섭섭함이 결국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현숙이 일찍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신혼 때 힘들다고 말했다면, 아이 낳고 외롭다고 말했다면, 병원 같이 가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40년을 속으로만 사귀진 않았겠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집안이 화목해질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 혼자 참는다고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아요.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표현하세요. 오늘 힘들었어. 이것 좀 도와줘. 같이 가주면 좋겠어.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예요. 현숙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현숙은 63세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60 넘어서 무슨 새 출발이야. 이 나이에 뭘 시작해. 그런데 말입니다. 60대가 끝이 아닙니다. 요즘 80, 90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60대면 아직 20년, 30년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불행하게 살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건가요? 현숙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어떻게 사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요가 배우고, 혼자 여행 다니고,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봄 모임처럼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손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했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도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어요. 내 컵을 먼저 채우세요. 그래야 넘쳐서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현숙이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이제야 내 인생이 보여.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가족 챙기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를 챙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첫 번째 봄을 놓쳤다면 두 번째 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봄을 놓쳤다면 세 번째 봄이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한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봄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